제가 그 당시에도 송호정 증인이 작년 연말에 임성근 사단장 만난 적 있냐 했는데 송호정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마저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 질펀하게 모이 커피 어쩌고에서 12월 23일에 이렇게 만나셨는데 왜 거짓말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것도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만난 것으로 저는 제 기억은 연초로 기억을 했던 겁니다. 또 이관영 그래서 씨 또 연말에는 만나지 않았다. 만났는데 사진이 공개됐어요. 아무튼 그거는 네. 뭐 본인이 수사 받으시면서 잘 재판에서 응용하시고요. 네. 또 곽규택 위원께서 7월 28일 임성근이 사의 표명 전후 임성근 사단장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래 보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했을 때 송호정 증인 같은 경우는 7, 8월 통한 적이 없습니다 했고 본인도 특별히 통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이관영 씨와 송호정 씨의 통화 내역 중에 임성근은 다른 전화를 받은 것 같다. 임성근에게 사표는 아직 이르다는 말을 하였던 것 같다. 라는 지금 녹취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가 사의를 안 했던 그 과정, 결국 그 과정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냐. 이종호 아니면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했습니까? 김계한 사령관과 비아폰으로 통화했나요? 아니면 본인 와이프 폰으로 통화했나요? 김기한 사령관님하고는 개인 폰과 또 비아폰 다 한꺼번에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7월 28일에 아침 7시 반에서 8시 여간에 김기한 사령관님에게 제가 직접 사의 표명을 이미 본인은 사의 표명 안 해도 된다는 걸 이미 그 당시 8월 초순경 알고 있었다라는 녹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 마지막. 이종호 씨를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종호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결국 임성근 사단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임기훈 국방비서관부터 해서 군 검찰단장, 이종석 국방부 장관, 유재훈 법무관리관 다 엮여가지고 다 지금 고초를 겪고 있고 아마 다 위증이든 뭐든 다 처벌을 받을 겁니다. 수사 외압이나 이첩 보류, 신범죄 차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임성근 이종호 씨와 식사했다. 배우 박성우 씨가 진술을 했어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이 박성훈 배우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확인을 하면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알아요? 몰라요? 핸드폰 비밀번호 아직 모르냐고요. 군인이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모르면 어떻게 군 작전 계획을 외우고 다닙니까? 질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예. 네. 비밀번호 관련해서는 지난 청문회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청문할 때 당신이 말한 것은 군인권 부장이라는 신분을 수사가 진실할까요? 자, 다음은 증인 들어가세요. 자, 다음 질의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시간 내주세요. 4분 남았습니다. 신동욱 위원. 자, 안규백 장관님,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주당 정부가 대개 보면 한미 동맹, 특히 동맹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항의사안 받으신 것 관련해서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아무런 우리 주장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이런 소위 생터집을 잡고 있다면 한미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못 풀었다면 우리 외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원석 특검한테도 경고를 하셔야죠. 그걸 감싸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못 풀고 있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2+2에서 풀었다 그랬어요. 풀었는데 석 달 지나서 또 항의사안이 왔다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의심을 자꾸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와서 우리 국내 브리핑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관세 협상도 잘 됐다, 미국과의 오해도 다 풀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경우든 수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 했으니까 미국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로 퉁치실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첩사가 진행하고 있는 부안 조작 건수가 2021년도 224건인데 매년 한 200건씩 늘어서 24년에는 1000건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 지금 2025년이죠. 근데 방첩사를 왜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의원님, 방첩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방첩에 대한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방첩사 내에 있는 해제법은 뭡니까 그러면? 방첩사 내에 있는 조사, 수사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 내 유관 기관에 이체를 바꾸는 장관님, 겁니다. 미션을. 장관님, 네. 그거는 정말 제가 뭐 같은 선배 의원이신데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장난이시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 아니, 방첩사를 없애고 그러면 그 기능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방첩사 해체법을 발의한 그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이라는 분이요. 이게 민주노총 출신이고 방첩사를 없애는 건 큰 오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방첩사를 들어보세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통합진보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진보당이 왜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 통합진보당 출신이고 전종덕 의원님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 소위 얘기해서 한국에서 간첩이 마음대로 활기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달리 얘기하면 도둑이 경찰 없애겠다고 몽둥이 들고 덤비니까 경찰이, 아니 우리 경찰이라는 이름은 없애지만 의원님, 경찰관은 근데 왜 여기서 진보당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전종덕 의원이 통합진보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덕 의원이 방첩사 해체법을 전종덕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거기에 민주당이 지금 부안해동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말 설명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둑이 경찰 없애겠다고 몽둥이 들고 덤비니까 그래 경찰 없앨게. 근데 우리 경찰관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경찰관을 검찰에도 갖다 놓고 안기부에도 갖다 놓고 해서 경찰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군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말씀. 예. 간첩 잡는 방산 기능, 간첩 잡는 기능과 그리고 방산 기밀 유실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더 강화를 시킬 겁니다. 다만 지난 12.3 계엄으로 인해서 문제됐던 그런 기관과 기구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핵심은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분산시키면 경찰이 경찰이나 조직으로 묶여있을 때 경찰 시키 있는 거지. 거기에 있는 인적 재원, 물적 재원을 다 분산시켜놓고 아니, 상호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방부 직할 관할 내에 있는 각 부서로 이렇게 기능 분산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말씀에 그 취지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장관님을 공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여론을 살펴야죠. 아무 질문이 안 됩니다. 방첩적인 약과 우리군의 방첩적인 약과 결정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확실 네, 장관님에게 답변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방첩 기능은 훨씬 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제가 만난 미국 고위 당국자와 군 고위 당국자를 이야기 들어보면 한미 동맹이 굉장히 견고하고 잘 되고 있다. 이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미 동맹은 제가 만날 때마다 바퀴의 양축과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 뗄 수 없는 건 한미 동맹이다, 한미 관계다. 이런 논의는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예표적인 수사는 그럴까라고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현재 상황을 보면 걱정이 많다는 네, 걱정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방첩사는 대전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내 쿠데타를 감지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2.3 내란에서는 방첩사령관과 그 측근 수하들이 스스로 이런 대전복 기능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란 공범이 됐지 않습니까? 방첩사의 개혁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반역죄를 저지르는 그런 따리를 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명입니다. 네, 한 말씀. 자, 다음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자, 도대체 상식을 깨뜨리는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자, 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자, 위원장, 제가- 최혁진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감 진행 방해하면 네, 국회법에 따라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본인 발언 시간 신동욱 의원님 1회 경고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말을 삼가하세요. 위원장한테 쓸데없는 시비 걸면서 국감 진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1회 경고했습니다. 누적되면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진행하십시오. 최혁진 위원님 예. 발언 시작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저 장관님, 네. 하여간 이 내란을 청산하고 우리 국방을 다시 세우느라고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제가 오늘 하여간 그 국감을 열심히 하려고 자료를 지금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저도 무소속이고 이제 당은 없지만 야당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예? 야당이 잘해야 여당이 잘하기 때문에 야당이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나온 얘기들 제 건 나중에 하고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공격을 하냐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소파 협정을 어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그 북한의 무인기를 10여 차례 이상이나 제 맘대로 보내고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하고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막 국회로 끌고 들어오는데 국방부에는 이분들은 한미동맹이나 한미협정 상호 신뢰를 되게 중시하신다니 사전에 협의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승인도 유엔사 승인도 다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뭐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뭐라고 질의를 하시냐면은 우리 그 지금 각 부처에 엇박자가 있다. 정동영 장관, 위성락 실장, 안규백 장관님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또 질의하시는데 저 궁금한 게 아니 지금 그 우리 정부가 무슨 수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도 아니고 대북 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정동영 장관은 평화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테고 위성락 실장은 균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테고 안규백 장관님은 국방안보를 중심에 두고 얘기를 하실 텐데 세 분이 혹시 서로 말을 안 섞으십니까? 안 만나세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서 전반적인 소통을 하고 대화를 계속 하시죠? 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논의 협의하면서 합의점들을 만들어가면서 대북 관계를 관리해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세 분의 시각이 똑같으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를 조율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 지금 방첩사가 뭐 없어진다 줄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방첩사 관련해서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방첩사 내규에 혹시 내란에 개입하라, 뭐 계엄을 지원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없죠. 네. 민간인을 정치 탄압해가지고 괴롭혀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니까 손을 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고 손대시는 거 아닙니까? 방첩사가 이름만 바뀌었지 예. 계속 불법에 개입되고 그 네. 정책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첩사를 일대 개혁을 단행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79년도 12.12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여러 차례 그 방첩사의 이름과 기능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본래의 마각이 항상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과감히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왜 또 국민의힘에서 난데없이 방첩사 문제를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거 혹시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또 권력 잡으면 방첩사 활용해서 딴짓하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번 참에 확실히 개혁을 하셔가지고 방첩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소중히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아들, 딸, 사병들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사병의 목숨을 하늘처럼 중시하시는 게 우리 장관님 아니세요? 네. 그럼 최여병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군을 동원해서 구조개혁하면서까지 다시 재발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내 자식 죽이지 마라 이것 때문에 그 믿음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나 이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피켓 하나 들었다고 무슨 건의를 실추시켰다라고 난리를 부리는 분들이 사병의 죽음 문제를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한 사람의 죽음은 정말 전 국민의 죽음 못지않게 소중하게 해야 되는 게 군 장성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장교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신의 사병들을 하늘처럼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건으로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시죠? 자식과 조카처럼 생각하고 네. 사인 여천의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기괴하고 참담한 얘기가 나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서 기존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군사법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게 다 연결되는 일이긴 한데요. 아까 예. 이성윤 의원께서 예.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소령이 별들을 제대로 수사 재판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군사법원 관련 법이 지금 개정이 됐고 예. 그로 인해서 요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 같은 경우에 군에서 예. 1심 무죄 판결 내고 한 건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5년 사이에 국내 마약 사건이 한 100건 이상 적발이 됐다 그래요. 예. 알고 계세요? 근데 예. 100건 정도 적발이 되면은 실제로는 5배에서 10배 정도의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예.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군은 첨단 무기를 다루고 있는 곳이고 국방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밀을 다루는 곳인데 이 군이 마약에 노출이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질지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사병들이 발각이 되면 중징계를 하는데 장교급들은 전부 다 근신 처분으로 그쳤습니다. 장교들이 더 중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저 의원님, 징계는 법원에서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하기는 좀. 제가 아까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예.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명확한 진실을 밝혀달라. 예. 그렇게 해서 박정훈 대령뿐만이 아니라 최혜병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말단 사병이라도 내 소중한 자식 군에 보내서 복무시켰는데 억울하고 부당한 처우로 이런 일 겪지 않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마약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사병들만 중징계를 받고 윗선은 적당히 근신 처리되는 이런 일들이 군사법원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장관님 확실하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조배수 위원이십니다. 4분 남았습니다. 네, 장관님.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민주주의죠. 그러나 저는 정부 차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관의 발언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양한 의견이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혼란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장관은 이렇게 하고 저 장관은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의 발언은 굉장히 무게가 있고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랬습니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남북 관계는 특수 아니, 그러니까 관계로서의 지금 이제 두 국가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니죠? 국방부 장관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두 국가론 아니죠. 자,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두 국가론은 또 위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 3조에 보면 영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국가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4조에도 위반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두 국가론을 인정하면 통일 가능성도 없는데 그럼 통일부가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통일부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주적 개념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에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 그냥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확히 얘기했고 우리 장관께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한해서 주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대북 인식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인들은 어떤 유사시에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면은 기강이 흐트러지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첩사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첩사가 보니까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께서는 방첩사를 해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 지금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그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게 해체로 가닥을 잡았다고 지금 보도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나왔거든요. 안을 제시를 하면은 그 안을 가지고 이제 야, 그래요. 논의하는 것이지 좋습니다. 예, 그것은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국정원이 너무 기능이 강화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간첩을 잡는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방첩사도 이렇게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돼, 분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관기관의 국방부 직할부대 유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나 다른 데로 이관된 게 아니고 국방부 내나 국방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 소홀한 측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논하기 어렵습니다.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감을 임하시는 법사위원님들과 또 국방부 장관님께 당부드립니다. 법사위가 국방부 장관님을 피감기관으로 앉아 계시게 하고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 활동을 하는 것은 아까 군사법원 업무 보고에서 보듯이 군사법제도와 그 운용에 관한 점검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국회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각에는 다양한 부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 아래에서는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해서 부처 상호 간의 역할과 임무가 있는 것이고 부처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외교부나 통일부의 입장과 국방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통일부의 통일부 장관의 소신 발언을 끄집어 와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신다든지 답변을 강요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국정감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12사단 GOP 신병 총기 사망 사건 기억하시나요? 예, 예. 다음 달 28일이 당시에 사망한 김상현 이병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김상현 이병은 당시에 집체 교육, 적성 검사, 경계 작전 교육 등을 받지 못한 채 육군의 12사단 GOP